자,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시대는 지구 탄생 약 46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시간을 우린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또는 대규모 지각 변동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기하고 각 시기별 특징 그리고 대표적인 화석들 위주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 캄브리아 시대부터 확인을 할게요. 약 46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5억 4천만 년 전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가장 긴 시기를 나타냅니다. 자, 환경부터 살펴보면요. 초기에는 오존층이 형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강한 자외선이 그대로 통과를 해서 육상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바다에서 단세포 생물이 출현하였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광합성 세균인 남세균이었고요. 이 남세균에 형성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가장 오래된 생물 화석입니다. 우리나라 인천에서도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디아카라 지역에서 발견된 이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들, 얘들 그냥 다른 특별한 명칭을 정하지 않고요. 이 지역에서 발견된 동물군 화석이다라고 해서 그냥 동물군 화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스트로마톨라이트, 호주의 스트로마톨라이트 이 사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기 중요한 거는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바다에 출현한 생명체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고생대는 그 이후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를 얘기하고요. 앞에서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 때 남세균들에 의해서 산소가 이제 대기 중으로 쌓이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기후도 온난화였고 중기하고 말기에는 빙하기가 존재했습니다. 대기에 이제 남은 산소들이 오존이 돼서 오존층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오존층에서 자외선이 차단되기 때문에 육지의 생명체들이 이제 서식할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삼엽충과 완종류, 필석 등이 바다에 출현을 하였고요. 중기에는 다양한 양치 식물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산림을 이루기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척추동물인 갑주어가 등장을 해서 어류들이 번성한 시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방추충이 번성하였고요. 그리고 곤충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고 날개 길이가 약 70cm 되는 잠자리도 살던 시대가 바로 이 고생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양서류가 크게 번성을 하였는데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도 중생대하고 신생대도 대표가 되는 이런 동물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중생대에 약 2억 5천만 년 전부터 약 6,600만 년 전까지를 중생대라고 얘기하고요. 기후가 전기에는 건조했는데 반해서 중기 이후부터는 온난 습유난 환경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육지에서는 다양한 파충류가 이 전기가 또 번성해서 우리가 파충류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게 바로 공룡이고요. 식물계에서는 소나무, 은행나무, 소철 등과 같은 거치 식물이 번성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신생대는요, 약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기를 신생대라고 얘기하고요. 초기에는 비교적 온난한 기후가 계속되었으나 후기에는 추워지면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 반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4번의 빙하기가 존재했었고요. 바다에는 대형 유공층인 화폐석이 번성하였고 육지에는 밤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등의 속시식물이 번성하였던 시기입니다. 대표적 척추동물은 포유류하고 조류이며 특히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정원동물이기 때문에 추운 기후에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시기적 장점도 존재하였습니다. 신생대 제4기 이르러서는 인류 직계조상이 최초로 출현한 시기입니다. 자, 대멸종은요, 생물 진화 같은 경우에는 이 멸종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 모든 과정들을 멸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멸종은 이제 우리 지구에서 대규모로 일어난 5차례 멸종이 있는데요. 1차, 2차 번호를 붙였는데 이걸 다 외우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기를 외우기보다는 옆에 더 알기에 있는 이 지질시대의 수륙분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판기하가 있던 당시의 시기는 고생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중생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와 가까운 형태를 지닌 것이 바로 신생대의 수륙 분포입니다. 현재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떠한 다른 형태의 수륙 분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현재 예측 모델을 돌리고는 있으나 또 다양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대멸종과 생태계의 관계를 한번 볼 텐데요. 지질시대의 수륙분포 방금 했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수륙분포와 해수면의 변화, 그리고 대륙 이동에 따른 대규모 지진, 화산활동, 그리고 빙하기와 같은 기후변화, 초행성 충돌이나 태양활동의 변화 같은 이런 외부적 영향 때문에 생물 서식환경 자체가 변화하니까 멸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의 경우에는 생물 대멸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만 또 여기에서 살아남은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으로 분화가 되면서 번성할 수 있는 또 도약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고요. 새로운 생태계의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거죠. 자, 지질시대 동안에 여러 번의 멸종과 그리고 대멸종으로 여러 생물이 탄생을 하였고요. 우리 인류도 그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멸종을 부정적인 것만으로 볼 수는 없고요. 새로운 생명 탄생의 원동력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 다룬 이 부교재 내용들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 뒤에 생물 다양성에 대한 파트도 한번 쭉 풀어보고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